트럼프 취임 후에 미국이 가상자산 자본 빨아들일 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거시경제의 재채기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가장 중요했던 지난주 금요일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모두 예측치를 상회하고 실업률은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지표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미국의 경기가 강하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미증시와 크립토 시장에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표적인 금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미국채 금리 또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제가 지속 강조드렸던 거, 비트코인이 살아나고 자산 시장이 다시금 살아나려면 달러 인덱스 혹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꺾여줘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시그널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신중하게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고, 둘 중 하나라도 조금 꺾이는 모습이 비로소 나와줘야 비트코인도 다시금 의미 있는 상승 흐름으로 가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미국의 고용시장이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면서 올해 금리 전망치였던 두 번의 금리 인하에서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금리 인하를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컨센서스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 1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 확률은 지금 97%로 이번 FOMC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 예정대로 올해 6월이나 12월에 각각 25bp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점도표 컨센서스대로 연준이 금리 총 50bp 두 번 인하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신의 영역이고, 연준이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는 향후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표면적인 단발적인 데이터를 볼 게 아니라 그 내막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데, 특히나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발표된 수치에서 두 번의 추가 수정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3개월에 걸쳐 3번의 수정치가 나오는데, 지난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도 2024년에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첫 발표보다 고용지수가 하회를 하면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과대평가됐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표면적으로 고용시장이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도 두 번째, 세 번째 발표에서 수정치가 낮게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변수를 감안하시고 미국의 고용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세를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용시장의 YOY 전년 대비 흐름은 아직도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서 지금 조금씩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측치를 상회했다, 미국 고용 강하다, 고용시장 계속 셀 거다가 아니라 YOY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특히나 미국의 고용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멀티플 잡, 그러니까 N잡러들, 투잡, 3잡을 하고 있는 수치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간다. 투잡, 3잡은 경기가 좋을 때 합니까? 어려울 때 합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부업을 2개, 3개씩 하면서 투잡, 3잡을 뛰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투잡, 3잡이 포함되어 있는 게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에 녹아 들어갔다라고 보면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것 같지만 내막을 뜯어보면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 뭡니까?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 하면서 이제 취임하면 트럼프 공약 입법에 지금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고용시장에 불법 이민자들이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 근데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라고 하면 간접적으로 비농업 고용지수에도 영향을 받을 거고, 미국의 고용시장이 계속 강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다시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증시와 암호화폐도 다시금 충분히 트럼프 취임 이후에 힘을 내줄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조정폭에 너무 겁을 먹고 또다시 시즌 종료다,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심지어 26%까지 하락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견디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 조정폭은 이전 조정폭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조정폭이다. 아직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 있고, 특히나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던 조정폭이 26%였던
했던 것을 비교하면 과거에는 사이클 도중에도 70% 40% 30%의 조정과 눌림은 허다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은 하방 경직성이 강력해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사이클, 21년 사이클 모두 반감기 이후에 그 다음에 1월은 어김없이 단기 조정이 나온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자리도 뭡니까? 작년 반감기 이후 1월에 지금 현재 우리는 조정을 맞고 있고 이 시기만 여러분들이 잘 버틴다면 과거 패턴처럼 반감기 이후 1년 동안 어마어마한 큰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것처럼 1월을 잘 견뎌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1월 트럼프가 취임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반전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레이스케일 또한 거시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전망은 여전히 강세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긍정적인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레이스케일도 예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 또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이 가상자산 자본 빨아들일 거다. 대응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은 글로벌 시장 및 각국의 정부 감독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트럼프는 가상자산 친화 정책으로 비트코인 지지와 정부의 감시 없는 거래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지금 한금연도 입을 맞추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트럼프 2기의 내각의 핵심 인사들을 살펴보면 AI와 암호화폐를 가장 중요한 산업 혁신으로 지금 경제를 재편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SEC의 차기 위원장,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폴 애킨스가 이제 게리 겐슬러를 밀어내고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규제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상무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루트닉 같은 경우는 테더 스테이블 코인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AI의 차르 데이비드 삭스까지 암호화폐 시장과 AI 시장을 결합시키면서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마크 앤드리슨과 피터 틸 또한 기술정책의 비공식 조언자 위치를 하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이 완벽하게 내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과 트럼프 내각은 지금 갈등이 있고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와주면 교체하겠다라는 발언도 해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의 대다수가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있고, 특히나 더 중요한 사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재정정책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미국의 재무부 장관 지명자 또한 누굽니까? 스콧 베센트. 이 사람은 심지어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차기 미국의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친암호화폐 재무부 장관, 역대 최초의 친암호화폐 재무부 장관에 앉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생각해 봤을 때 트럼프가 취임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가상자산 시장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촉매제가 작용될 거고 부스터가 발동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FDIC,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부의장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촉구하면서 기존의 병목지정과 같은 이런 마구잡이 규제, 어떻게 보면 SEC를 저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관들조차도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개방적으로 친화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물결이 바로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은 또다시 어디 돈을 구했는지 추가 매수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주면서 세일러의 무한 비트코인 매집 시나리오는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미국 싱크탱크가 메타의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 도입을 제안했다. 이로써 매그니피션트 7 중에 3개,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채택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현재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 것은 없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 결국에는 빅테크, 매그니피션트 7들이 비트코인 채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자 대형 중류 회사인 헤리티지 디스틸링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대차 대조표에 포함시키겠다 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지금 채택하는 나스닥 상장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고, 벌써 지금 비트코인 매입에 뛰어든 공개 상장 기업 7곳 어디 있습니까?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 블록, 럼블, 리프로델 브랜드 샘러의 안자이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국의 기업적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도 2025년의 메인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욱더 강력한 거는 비트와이즈가 얘기하는 거, 가상자산이 이제 그냥 단순히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아니라 주류 투자자산, 에셋 클래스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투자자문가의 96%가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질문을 받았다. 거의 100명 중에 96명 모든 고객들이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
심지어 이미 가상자산을 추가한 자문가 중에서는 90% 거의 100%가 암호화폐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거나 오래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더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2025년에 수요가 완전히 줄어들 가능성은 낮고, 심지어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 3에서 5년 내에 최대 950%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통화 공급 증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그 누구도 달러처럼 마음대로 위기가 올 때마다 찍어낼 수 있는 자산이 아닌 그런 디플레이션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이 증가하고 ETF를 통해서 기간 투자자 확대가 가격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될 거고, 새로운 투자자 유입이 구조를 바꿀 거다. 특히나 가장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포트에 채택하려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가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어낸 혁신적인 자산입니다.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더욱더 강력한 채택은 뭡니까? 미국의 주정부의 채택,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뉴햄프셔주와 노스타코타주까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지금 미국의 대다수의 주들이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전 독일의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채택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독일과 EU 모두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고려하자.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깜짝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물결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유럽과 EU 서방의 친화적인 국가들 모두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가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수요가 폭발하는 메가 사이클이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도 2025년에 남아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암호화폐 개별 시장의 유동성 호재 FTX 상환 일정이 정식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FTX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상환이 진행될 거고, 그 자금들은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시장 개별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켜 줄 수 있다라는 FTX 상환이라는 잠정적 호재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에 포함시키고 포트에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 한국의 원화 가치는 지금 주요국 중 꼴찌입니다. 루브라 다음으로 약세를 보이는 게 지금 원화다. 원화는 그냥 한국 사람들 들고만 있고 은행에 예금 적금만 해놔도 지금 자산이 녹아내리는 현상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원화를 빨리빨리 가치 있는 자산으로 바꿔놔야 된다. 그중 하나가 또 비트코인이 굉장히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밀어주고 트럼프가 밀어줄 수 있는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 또한 하루 1억 달러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와 글로벌 결제 시장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한다. 리플 또한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리플은 최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와도 저녁 식사를 가지고 회동을 한 것을 봤을 때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미는 사람이고 자국의 기업인 리플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면, 어쨌든 미국 트럼프의 취임 전 여러 가지 매크로의 불확실성과 트럼프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활성 주소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옴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투심이 위축되고 공포가 점점 시장에 자리 잡고 무관심이 온다라는 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평균 심리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초록색 공포의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고, 지난 사이클 조정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초록색 공포 구간에 가까워졌을 때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싸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고,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을 또 한 번 더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고 있다라고 거꾸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심리 과열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사이클, 21년 사이클 구간에 비하면, 물론 지금도 심리가 과열되어 있는 구간은 맞지만 과거의 사이클 탑 구간의 극도의 과열, 유포리아 구간에 비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더 갈 길이 남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지언정 사이클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 단기 홀더들의 지금 실현 시총 흐름을 체크해 보더라도 지난 2017년, 21년
사이클 피크 구간에는 단기 홀더의 비율이 85%, 74%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 홀더들 물론 이번 사이클 100K 뚫고 108K 갔을 때 많이 들어온 것은 맞다. 하지만 과거 피크의 구간에 비해서는 아직 조금 더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그때가 비트코인이 더 큰 상승을 하면서 시즌이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는 갈 갭이 조금 남았다라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 비트코인 실현 시총 임펄스 같은 경우도 지난 2017년, 21년 사이클 탑 구간에 언제나 이 빨간색 하이 레지스턴스 존, 강한 저항 존을 터치 이후에 사이클이 종료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과열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노란색 구간은 3월 달에 터치를 했고 이번 상승에서도 터치를 하려고 했지만 다시금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저항 구간까지 아직 올라갈 갭이 남았고 그 갭이 2025년 상반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이클은 똑같이 흘러갔다 바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불장이 오고 다시금 하락장이 오는 패턴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바닥을 잘 지지하고 1차 불장이 왔고 이제 준비하는 게 뭡니까? 본격적인 가장 강력한 랠리 반감기 이후에 2차 불장이 지금 진행 중이고 2차 불장 절반에서 60% 정도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40%의 불장 사이클은 남아있기 때문에 흔들기는 분명 있을지언정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 사이클 결승선까지 아직 더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배에 힘 딱 주고 흔들고 무섭게 개미 털더라도 그것은 개미를 털고 그들이 항상 가격을 더 싸게 많이 사기 위한 흔들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